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빰빰. 네, 68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 해설을 지금부터 해드릴 텐데요. 우선 분석부터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경향 및 난이도인데요. 약간 좀 어려운데 이게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려운 문제는 되게 어려웠는데 또 쉬운 문제는 또 되게 쉬웠어요. 네, 그런 어떤 또 차이점이 있다. 뭐 잘 아시죠 여러분들?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실 분들은 아마도 시험을 보신 분들이 아니라 시험을 보실 분들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해설 강의를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지금 개념 공부하는 방법, 그것만 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분석을 한번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8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일단 그 지원자 수는 한 4만여 명이 응시를 했는데 합격률이 꽤 높았어요. 59.35%. 요 정도면 무난하지만 조금 쉬운, 아주 쉬운 건 아니고요. 무난하지만 조금 쉬운,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자 보세요. 1급 합격자 수가 22%.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1급 합격자 수가 22%. 이렇다는 이야기도 하여튼 무난했다. 무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전체 합격률 좀 비교해 볼 텐데요. 2023년도에 봤던 시험입니다. 2023년도 올해 봤던 6번의 시험인데 6번의 시험 중에서는 가장 높은 그런 합격률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그래도 뭐 60으로 넘어가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국사편찬위원회가 지금 0점을 잘 잡고 있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어요. 2023년도 어떤 시험지를 보시더라도 이게 바로 국사편찬위원회가 지향하고 있는 난이도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왔고요. 1급을 한번 보면요. 1급은 이제 22%. 하여튼 뭐 좋습니다. 요 정도 딱 좋은 수준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그 좋은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몇 문항이 이제 출제가 된지 한번 볼게요. 전근대식입니다. 선사, 고대, 고려, 조선 이렇게 나눠 볼 텐데요. 뭐 일반적으로 이제 나오는 문항들, 뭐 조선시대는 당연히 많겠죠. 11문항으로 나왔고요. 총 28문항인데 여기서 5문항을 빼고 3문항을 빼고 25문항을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한번 나누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뭐 알겠지만 정치가 뭐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요. 경제, 사회에서 한 문항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정치가 너무 중요하구나. 정치라고 하는 건 특히 이제 왕이죠. 왕이 무엇을 했느냐, 어떤 것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접근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현대는 또 어떻게 나왔는지 볼게요. 근현대는 개항기에서 6문항, 일제강점기에서 6문항, 현대사에서 8문항, 시대통합이 2문항이 출제가 되었다. 총 22문항이 출제되었음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0문항 분석을 해드렸는데 킬러 문항 9번, 21번, 32번, 38번 문제들이 조금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교재 판서 페이지, 판서 페이지를 좀 잘라가지고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 지금 제가 그 판서 페이지다가 파란색을 지금 이렇게 칠해놨죠. 이번 시험에서 힌트가 주어진 부분 파란색이고요. 그리고 이 빨간색이 뭐냐면 바로 이번 시험에서 답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1번 지금 보여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요게 이제 힌트고 그 다음에 답지는 요걸 고르는 문제라는 이야기죠.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이걸 공부했으면 1번 문제가 풀린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인돌이 나왔습니다. 네, 고인돌 나왔습니다. 지금 고인돌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청동기. 자, 그러면 답지는 뭐다? 네, 답지는 지금 반달 돌카. 네, 지금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네, 이렇게 요게 지금 자료로 주어졌고 반달 돌칼이 지금 답지로 나왔다라고 하는 걸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개념 교재에 판서 페이지만 여러분 공부를 하셔도 풀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1급 이상이 나와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반달돌칼로 벼를 수확하였다. 1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소를 이용하여 깊이가리를 하였다. 깊이가리라고 하는 것은 뭐 삼국시대 이후로 이제 기록에 나오죠. 지증왕 때 우경 나옵니다.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살았다. 구석기고요. 오수전, 화천 등의 중국 화폐, 철기고요. 가락바퀴와 뼈바늘 이용 시작 신석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청동기 1번을 답지로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지금 보니까 좋습니다. 자, 지금 준왕을 죽이고 지금 위만조선이 좀 등장했는데 지금 답지는 지금 진번 임둔을 복속했다. 요게 이제 답지가 되겠네요. 진번 임둔을 복속했다.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왕 이후에 진번 임둔 복속, 위만조선 때 진번 임둔 복속. 요거 이제 공부를 딱 했다라고 가져올 이 고조선입니다. 지금 가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됐대요.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만조선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 지금 보니까 진번 임둔 복속. 아까 여러분들 판세에서 보셨죠?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 위만조선이었고 그때 뭘 했느냐? 진번 임둔을 복속했다. 그러니까 이거 공부하시면 이 문제는 뭐 쉽게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죠. 그죠? 근데 그렇게 공부를 안 했으면 이 문제도 좀 만만치 않은 그런 문제가 됩니다. 위만조선이 진번과 임둔을 복속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쉽게 시험 문제에 접하기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율령반포하여 체제를 정비해야 되는 삼국시대로 와야 되고요. 화랑도 역시 삼국시대, 특히 신라 진흥왕 때죠. 내신 좌평입니다. 이건 백제고요. 그 다음에 욕살, 철여근지, 고구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위만조선이니까 4번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지금 부여에 사출도, 연고라고 하는 키워드를 주고 사출도를 고르는 그런 문제인가 봅니다. 이런 것만 공부하시면 풀 수 있어야 되겠죠. 가볼게요. 자,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 지금 연고 나왔죠. 부여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답지는 네, 바로 사출도. 네, 고르시면 되겠죠. 소도가 존재한 곳은 삼안, 민면의리제는 옥저, 특산물 단공, 과하마, 반어피, 동예, 그 다음에 왕 아래 상가, 바로 네, 대러 패자니까 고구려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볼게요. 다음 문제를 보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지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백제의 어떤 수도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인데 뭐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가만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은 거야. 적절하지 않은 건데 지금 보니까 다에 성왕이 전사한 곳이라고 나왔어요. 그죠? 다가 지금 뭐야? 부소산성? 아니잖아. 성왕이 전사한 곳은 어디예요? 성왕이 전사한 곳은 관산성이잖아요. 그죠?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그냥 3번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웅진 뭐 다른 건 다 맞는 내용이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지금 김춘추가 지금 연개소문을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시점이 되겠습니다. 김춘추가 연개소문을 만나고 있는 시점. 642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백제 의자왕이 대하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신라가 위협을 받았고 그 위기 탈출을 위해서 고구려로 가서 김춘추가 고구려 가서 연개소문을 만난 해가 바로 642년이다 라고 제가 개념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지금 그런 내용들을 지금 여러분들 지금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렇게 요 시점이 나와 있고 그리고 요 뒤쪽으로 그래프의 뒤쪽에 이제 안시성 싸움이라는 게 나오네요. 시기를 묻는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가볼게요. 자, 가나사이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김춘추가 지금 고구려에 갔네요. 연개소문을 만났다는 이야기네요. 자, 그런데 지금 춘추와 당태종이 지금 손을 잡고 있네요. 나당 동맹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나당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자, 김춘추가 고구려에 갔고 김춘추가 지금 당나라와 만났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문무왕이 안승, 이건 고구려 부흥운동이죠. 고구려가 망해야 되는 건데 그건 뒤쪽, 나 이후. 복신과 도침은 이건 백제 부흥운동이니까 역시 나 이후. 계백, 이것도 역시 백제 멸망과 관련되니까 이후. 진흥왕은 가 앞이죠. 그래서 김춘추가 훨씬 앞쪽이죠. 남는 건 그래서 안시성의 군사와 백성들이 당군을 물리쳤다. 여기 안시성 싸움을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당태종이 이제 안시성 전투에서 큰 패배를 당하고 나서 신라와 이제 손을 잡을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진성 여왕 때 원종 애노의 난이 일어났다. 뭐 요거 이제 딱 공부를 하면 금방 풀릴 수 있는 문제인 듯합니다. 가볼게요. 자, 지금 밑줄그은 시기인데 진성 여왕이네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다? 원종과 애노의 난이 벌어졌다. 애노의 봉기가 있었다. 이거 고르시면 되는 거죠. 아까 그 판서를 공부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3번입니다. 원광의 세속 5개. 자, 요거는 이제 삼국시대. 그죠? 지금은 이제 통일신라 말기니까. 2차돈 순교도 삼국시대. 그 다음에 거칠부도 삼국시대. 이건 이제 진흥왕 때가 되겠죠.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구춘목답 다 삼국시대, 다 신라예요. 삼국시대의 그 신라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3번만 통일신라 말기입니다.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지금 김해가 주어졌고요. 김해가 지금 이렇게 덩이새를 낙랑과 외에 수출을 했다. 김수로 보이죠? 김수로, 김해 이런 키워드를 지금 공부를 한 상태에서 이 가야가 뭘 했느냐? 덩이새를 수출했다. 이런 내용들을 배웠단 말이에요. 문제 풀어볼게요. 자, 김해 김수로왕 키워드 보이시죠? 예, 가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금관가야 옳은 거 고르면 됩니다. 네, 바로 철이 많이 생산돼서 낙랑과 외 등에 수출하였다를 답지로 고르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집사부를 비롯한 14부, 이거는 이제 신라고요. 부경, 고구려고요. 대가, 고구려고요. 왕족 부여시, 백제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소수리왕이 무엇을 했느냐? 전진에서 불교를 수용을 했네요. 그 소수리왕이 태학을 설립하였다. 이 내용 너무 중요하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밑줄근 왕이, 이 왕이 누구냔 말이에요. 지금 왕 부견이 사신과 승려 순도를 보내 불상과 경문을 주었다. 자, 이렇게 지금 불교를 지금 수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고국원 왕의 아들이래요. 고국원왕 알고 있잖아요. 고구려 국에서 원통하게 죽은 왕 위기였어요. 그 위기를 극복했던 인물 누구였습니까? 소수림 왕이 뭐했냐는 얘기죠. 그러면 답지는 태학. 아까 봤던 내용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긴 건 장수왕, 서안평 점령은 미천왕, 영락은 광개토 태왕, 을파서 득용은 고국천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지금 이제 12목이라는 말이 지금 등장했습니다. 그럼 뭐 이건 누구예요? 성종이죠, 성종. 그죠? 성종 때 중앙에 이제 국자감이라는 것을 지금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자감과 향교라고 하는 이 토대를 구축해냈던 인물이 바로 고려의 성종이다라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성종은 이제 지방의 12목에 지방을 파견하기도 했네요. 이걸 공부한 상태에서 문제를 보니 밑줄근 교서를 내린 왕. 네, 12목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으니까 일단 느낌 빡 왔어요. 이거는 성종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볼 수 있는 모습에 적절한 것. 네, 아까 그 국자감 나왔었죠? 고려의 교육기관.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서적포, 숙종 이후에 볼 수 있고요. 양현고, 예종 이후에 볼 수 있고요. 구제학당, 이 구제학당도 뭐 최충이죠. 특히 이제 문종 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청연각, 예종 때 볼 수 있는 모습. 정답은 성종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발해의 문화유산이에요. 발해 영광탑 주어지고, 그 다음이 이불병좌상. 여기 지금 발해 문화유산 2개 그냥 풀면 되는 문제지 뭐. 그죠? 가볼게요. 자, 영광탑 나왔으니까 이 나라는 발해라고요. 그 발해의 문화유산을 고르라고요. 네, 1번 네, 이불병좌상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부석사에 가면 볼 수 있죠. 소조, 아미타, 열애, 좌상, 고려시대고요. 자, 금동, 영가, 칠년명, 열애, 입상, 고구려고요. 석가, 네, 바로 불국사, 석굴암이죠. 석굴암에 가서 볼 수 있는 불상이죠. 통일신라 시대고요. 요거는 조선 시대에 볼 수 있는 불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요. 네, 1번 발해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광종이지 뭐. 광종 때 노비안건법을 시행했고 고려 광종은 칭제건원, 광덕과 준풍이라는 그 연호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공부를 한 상태에서 문제를 보면 자, 이 노비안건법이 있으니까 이 왕은 누구라고요? 광종을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정답은 네, 광덕, 준풍, 독자적 연호.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지금 모두 교재 그 판서에 다 지금 나와 있잖아요. 예,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공부했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최승로가 심의 28조를 건의했다. 성종 때고요. 과전법 실시는 공양왕 때고요. 신돈 전민 변정도감은 공민왕 때고요. 흑창 처음 서치는 태조 왕건 때입니다. 정답은 5번.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이게 지금 고려의 어떤 그 사회 제도인데요. 고려에는 뭐 삼경이라는 게 있죠. 개경, 서경, 동경, 나중에 남경이 되지 않습니까? 동경이 남경으로 되는데 이런 삼경이 있는 게 고려라는 나라예요. 근데 거기는 향부곡소가 있더라라는 거 배웠단 말이지. 자, 이 시대의 지방 통치 체제입니다. 개경이 나왔어요. 개경 외에 남경, 동경 이거 고려 시대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고려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향부곡소. 아까 말씀드렸죠?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22담로의 왕족 파견은 백제고요. 구주 오소경은 통일신라고요. 그다음에 외사정을 두었다. 이것도 통일신라로 가는 그 길목에서 보여질 수 있는 모습이고요. 8도에서 23부로 개편하였다. 이거는 2차 갑오 개혁 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니까 지금 여진족, 금나라를 세운 이 여진족이 압박을 가했을 때 어떤 걸 했느냐고 순서가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맨 처음에는 윤관이 별무반을 만들어서 여진을 혼내줬다가 나중에 결국 금한테 사대하는 모습으로 가는 흐름. 자, 공부한 상태에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가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타낸 것은 자, 고려가 지금 우리와 형제 관계를 맺어야 된대요. 여진이 지금 압박하고 있죠. 윤관이 혼내줬죠. 그다음에 정지상이 금을 제압하자라고 지금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그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맨 처음에 혼내줬고 그 다음에 압박 가했고 그에 대한 저항 나아가다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뭐 천상열차 분야 지도입니다. 요거 태조 왕건 때 태조 왕건이 아니라 태조 이성계 때 만들어진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자, 기억에 대한 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 네, 태조 이성계 때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사실 이 문제는요, 이게 태조 이성계를 몰라도 이거 그냥 언어 문제야, 국어 문제야, 국어 문제. 지금 천문에 관한 사례를 알고 싶다라고 얘기해서 천문이야, 천문. 그런데 별자리 천문이고, 일식, 월식 천문이고, 천체 이거 뭐 천문 그대로 나왔고, 지전설, 무한 우주론 천문 나왔잖아요. 그죠? 다 천문이야. 그런데 비격진천론 이건 천문이 아니라 무기죠, 무기. 그 정답 4번이지 뭐. 이게 이 문제가 좀 독특했어요. 예, 거의 국어 문제더라고요, 이거는요. 예, 4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바로 고려 말기 활동했던 삼별초입니다. 예,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 뭐 이런 그 부대들이 만들어져서 삼별초가 구성되었는데 강화도, 진도, 제주도, 진도 용장성 이렇게 싸웠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몽골에 항복하지 않고 원에 항복하지 않고 싸우려고 했던 그런 부대가 되겠습니다. 자, 다 군사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우별초 나왔네요. 그러니까 삼별초란 말이야. 그죠? 이 삼별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바로 진도, 용장성. 아까 공부했죠, 여러분들. 강화, 진도, 제주. 옮기면서 싸웠고 진도에서 용장성이 있더라.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후금의 침입에 대비하고자 창설되었다. 이건 이제 5군영 중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훈련도감이고요. 예, 그 뒤에 이제 인조 때 뭐 총융총, 어영청, 수어청 이런 게 만들어지죠. 숙종 때 금유형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요거는
오군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조선시대 틀렸고요. 원의 요청으로 일본 원정에 참여하였다. 정동행성이 이제 설치가 되고 그 참여했던 그 부대는 삼익군이라는 부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기군, 신복은, 항마군 요거는 별무반이 되겠습니다. 별무반. 여진에 맞서 싸웠던 그런 부대죠. 응양군과 용어군, 여러분들 고려 중앙군 2군 6위 중에서 2군에 해당하는 부대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별초 4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지금 원간섭기 지금 몽골풍 이렇게 나왔습니다. 몽골풍을 지금 없애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국민항 때 보여지는 건데, 자,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다음 서술형 평가의 답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원나라의 사신으로 가서 기철과 형제들이 누이 동생이 원순제의 황후가 된 후 뭐 이렇게 횡포를 부렸다, 이런 내용이 나왔죠. 이건 권문세족들이 지금 득세하고 있는 원간섭기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간섭기에 볼 수 있는 사회 모습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변발과 호복. 나왔죠?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정감록 유포는 조선 후기, 대각국사 의천은 고려 전기, 망이 망소의 봉기는 무신 정권 때, 그 다음이 납소 공명첩은 조선 후기.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지금 여기 직지심치 요절이에요. 직지심치 요절. 네, 청주 흥덕사에서 제작이 되었고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최고의 금속 활자본이다라는 걸 배웠단 말이야. 요거 배운 상태에서 문제 풀어볼까요? 자, 여기 지금 청주 흥덕사 인쇄 나왔죠. 네, 이거는 직지심치 요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대로 나왔습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금속 활자본. 2번 답지로 고르시면 되겠네요. 신미 양일대 미군 탈취, 이거는 수자기. 거란 침입 물리치기 위해 제작한 것은 초조 대장경. 장영실 2000 제작한 것은 가민자. 불국사 3층 석탑, 이거는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지금 이제 제상 정도전이 뭐 했냐는 거예요. 그죠? 예, 뭐 불시잡변, 조선 경국전, 불시잡변 정도전이 만들었고 조선 경국전도 만들었죠. 요거 공부하면 문제 풀리겠네. 자, 불시잡변, 이 인물은 정도전, 옳은 거 바로 조선 경국전.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4번이 되겠습니다. 백운동 서원, 요거는 주세붕, 해동 제국기, 신숙주, 성악 10도, 퇴계 이황, 경세 유표, 정약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지금 세조는 그럼 뭐 했냐는 거예요. 세조는 직전법을 시행했죠. 이시애의 난이 세조 때 일어났습니다. 자, 요거 공부한 상태에서 지금 세조 라인에 제가 지금 판세 적어 드렸어요. 공부한 상태에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이시애가 난을 일으켰네. 바로 나왔죠? 세조. 그러면 설명으로 옳은 거 바로 직전법 실시. 아까 그 한 줄 판서에 있는 거 그거 공부하시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계미자 태종이고요. 경국대전 성종이고요. 기후약조 광해군이고요. 패비윤씨 성종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갑자사화니까 이거는 연산군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건 지금 이제 임진왜란이 되겠습니다. 임진왜란. 네, 지금 뭐 평양성 탈환도 있고요. 임진왜란. 이때 이제 명량대첩이라는 게 있겠죠. 요 임진왜란 공부했다 생각하고 문제 풀어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지금 명나라가 지금 참전했던 거 보여지고 있고요. 평양성 전투에도 지금 참여했네요. 누가 봐도 뭐 일본군까지 나왔으니까 누가 봐도 이건 임진왜란이지 뭐. 임진왜란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바로 명량이지 뭐.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나선정벌의 전적지. 요거는 이제 러시아를 치러 갔던 그런 정벌의 효종 때입니다. 북학론은 배우자는 거잖아. 전쟁이 아니죠. 이건 청나라 학문을 배우자. 삼정 이정청, 이걸 만들어진 거는 바로 임술농민 봉기 19세기 철종 때 만들어졌죠. 사군 육진 개척, 이건 이제 여진족과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세종 때 개척이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지금 다음 문제는요. 지금 이게 보면 알겠지만 이 북인, 네, 이 남명 조식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쪽 북인 쪽에서 의병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볼까요? 가해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그의 호는 남명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남명 조식인데요. 자, 이 남명 조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네, 정답은 곽재우, 정인홍. 곽재우가 의병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홍위 장군 곽재우. 1번 답지로 고르시면 되는데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뭐 여기 내용이 뭐 경과 의를 강조하며 학문의 실천성을 강조했다 뭐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거는 조선 중기니까 성리학자라는 걸 좀 간파하셔야 되죠. 그래서 성리학자 이게 빼기법으로 좀 풀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중기 실학이잖아요. 실학, 그죠? 그러니까 정약용, 위훈삭제 조광조, 그죠? 이건 제 조광조는 이건 뭐 분명히 아닌 거고. 북학의는 박제가 실학자, 양명학, 정제도 실학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문제지만 이렇게 빼기법을 좀 이렇게 활용하시면 1번 답지로 찾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푸는 방법들은 기출을 푸시면서 여러분들 좀 그런 요령, 스킬들을 좀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요. 지금 세종 때 공법이라는 것들이 지금 시행되었다. 그리고 세종 때 뭘 했느냐는 거죠. 농사직설이라고 하는 또 책이 간행되었다. 요걸 공부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공법이 있으니까 이 왕은 누구예요? 세종이라는 것이죠. 이때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농사직설. 그죠?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종이니까 자, 정답은 네, 농사직설 간행. 딱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요거는 이제 태종이죠.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태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초계문신제는 정조고요. 동의보감 완성은 광해군 때고요. 동국여지승람은 성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세종 2번 고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는 지금 네, 조선 후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조선 후기 상황. 그런데 병란도는 여러분들 이건 고려시대죠. 그죠? 뭐 상품 작물 재배, 담배 인삼 면화, 뭐 상평 통보 모두 조선 후기인데 병란도는 고려의 국제 무역항이 되겠습니다. 자, 상평 통보 고추 담배. 자, 이거 조선 후기라는 걸 알 수 있지요. 자, 그러면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병란도 고려니까 2, 3, 4, 5번은 모두 조선 후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요. 네, 바로 영조가 뭐 했냐는 거죠. 탕평비를 세웠고요. 균역법을 시행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거 갖고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이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탕평비 건립. 영조네요. 영조. 그죠? 영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바로 균역법. 아우, 쉽다, 야. 5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대전 회통편찬. 요거는 흥선대원군 고종 때죠. 장용령 정조 때고요. 공노비 해방 순조 때고요. 북벌추진 이건 바로 네, 효종 때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뭐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정말 그 교재 그 판서에 있는 그 내용들 이것만 공부하시면 이렇게 문제가 다 풀려요. 그 판서에 있는 내용들 어떤 거는 키워드, 어떤 거는 답지 이런 식으로 구성되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 눈치를 좀 채셔야 됩니다. 그렇게 공부하면 개념 공부하고 기출 푸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갑니다. 여기도 지금 이제 나왔네요. 지금 보니까 조선의 어떤 그 행정 조직을 하면서 승정원이라고 나왔습니다. 승정원을 다른 말로 은대라고도 부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은대가 나왔어요. 바로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는 승정원이라는 얘기죠.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거니까 네, 바로 왕의 비서기관.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맡아본 곳은 한성부, 재상들이 합의한 곳은 의정부, 중주인을 다스린 곳은 의금부, 그 다음에 임시기구, 외적 침입, 비변사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네, 지금 이제 이게 예송이지 않습니까? 예송, 예송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환곡으로 가는 거예요. 예송 다음이 이제 환곡, 예송 다음이 환곡으로 지금 가고 있는 내용들. 자, 다음 상황이 나타나는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 3년 입어야 된다, 뭐 1년 입어야 된다 얘기하고 있죠? 이건 예송이에요, 예송. 그럼 예송 시기는 언제냐? 환곡 앞. 정답은 4번을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아까 그 흐름을 따라오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는요. 지금 종묘사직, 종묘와 사직입니다. 제일 중요하죠.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자, 가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직과 더불어 왕조 국가를 표현한 상징. 아까 사직과 뭐였죠? 종묘였죠. 종묘 사직을 보존하소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종묘와 사직입니다. 종묘입니다. 종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역대 국왕과 왕비의 신주가 모셔져 있는 곳. 정답은 2번. 조선 총독부 청사가 세워진 것은 경복궁이고요. 대성정과 명륜당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 성균관. 그 다음이 일제강점기에 창경원으로 격화된 곳은 창경궁이 되겠습니다.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 사직단. 정답은 종묘 2번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중앙정치조직 중에서 한번 읽어보는 과정 속에서 사역원이라는 게 있어요. 사역원, 통역하는 곳이 통역하는 곳. 뭐 요 정도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 자, 조선시대에 이 통역하는 사람을 역관이라고 해요. 여기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 적절한 것. 자, 일단 뭐 사관원, 통역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1번 틀렸고. 매매상속 증여의 대상이 노비죠. 빼기법을 한번 풀어보자고요. 1번 틀려, 2번 틀렸고. 수군, 봉수 등 천역에 종사했다. 실양 역천인데 역관들은 기본적으로 중인들입니다. 천역에 종사하지 않아요. 수령을 보조하면서 향촌 실무, 이건 향리죠. 향리. 역관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1번, 2번, 3번, 4번은 모두 빼기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남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5번만. 정답은 5번. 통역. 사역원에서 노걸대. 이거 노걸대 같은 건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 중국어 회화책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교재로 교육받았다. 정답은 해서 5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요건 이제 강주룡이 그 평양 을밀대 지붕에서 고공농성을 했다라고 하는 건 요거 제가 전야제 시간에서도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인데, 다음 특별지에서 볼 수 있는 도시 역사에 대한 설명. 송악이야, 송악. 송악이 어디야? 개경이잖아요. 지금은 개성이죠.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태조 왕건의 도 개경이잖아. 맞죠? 경천사지 10층 석탑 잘 모르겠다. 조선 후기 송산 개성 맞죠? 네, 그 다음이 북이 38도선 분할 이후 남한에 속했다가 정전협정으로 북한 지역이 되었다. 이것도 어렵겠다. 그죠? 만만치 않은데 어쨌건 간에 지금 강주릉의 을밀대 지붕이 올라간 것은 평양이에요. 평양. 이건 확실한 답이 있잖아요. 확실한 답. 그죠? 그럼 자연스럽게 좀 아까 몰랐던 2번과 5번도 이걸 개경, 개성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너무 확실해요. 4번은요. 정답은 해서 4번 답지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지금 운요호 사건, 신헌, 자, 강화도 조약과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에 지금 해안 측량권이 결국 들어갔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자, 운요 사건, 그러니까 이건 강화도 조약이야. 강화도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바로 해안 측량권 인정.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됩니다. 천주교 포교가 허용된 것은 프랑스와의 그 수호 조약, 프랑스와의 그 조약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강화도 조약 이후에요. 갑신정변의 영향으로 체결된 것, 뭐 청나라와 일본이 체결했던 뭐 텐진 조약 같은 거, 뭐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죠. 통신사가 처음 파견되는 계기, 이거는 조선 초부터 있었습니다. 외국 상인의 내지 통상권 최초로 규정 임오군란의 결과죠.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건 이제 동학농민 운동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고부봉기, 그죠? 예, 여기 이제 원인이 되어 출발해가지고 경복궁 점령하면서 이제 반해세 투쟁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은 것. 자, 고부 가 맞네요. 그죠? 여기 보니까 지금 시모노세키가 있구나. 순서는 지금 고부, 경복궁, 시모노세키. 순서를 그냥 고르면 되겠네. 고부, 경복궁, 시모노세키. 뭐야 이거? 가나다잖아. 가나다. 정답은 1번. 아이고야 쉽다.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 조일무역규칙,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의 부속조약 과정 속에서 이 두모포의 어떤 그 반란, 두모포에서의 어떤 그 두모포의 난이라고도 하죠. 관세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던 겁니다. 관세가 없었어요. 강화도 조약에 의하면. 결국 문제가 있다 해서 여기다 이제 세금을 매기려고 했던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저항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게 바로 두모포.
자, 요걸 아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 해설사 설명하는 거예요. 두모진 해관 나왔습니다. 지금 그죠? 일본 상인들 지금 이제 세금을 원래 이제 세금이 없었는데 여기다가 지금 해관을 설치하고 세금을 거두려고 하니까 위반이랑 반발하고 이제 일어난 것이 결국 수세가 중단되었다. 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금을 거두려고 해도 결국 중단된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두모포. 그럼 이제 이게 강화도 조약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정답은 1차 수신사 파견. 이게 강화도 조약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정답은 나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2번입니다. 다음은 보빙사입니다. 보빙사. 이 보빙사 미국으로 왔던 그런 사절단이 되겠습니다. 자, 미국 공사의 부임에 대한 답례. 보빙사라는 건 금방 알았어요. 보빙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 보시지요. 자, 바로 전권 내신 민영익과 홍영식, 서광범 등으로 구성되었다. 자, 요거 이제 빼기 풀어볼게요. 에도 막부 요청으로 파견된 건 통신사. 별기군 창설을 건의한 것은 일본. 조선 책략 들여온 것은 2차 수신사, 김홍집. 기기국, 이건 영선사. 다 빼기법 나와도 뭐 금방 풀 수 있죠. 정답은 해서 5번 보빙사 답지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30년대 만들어진 정책. 중일전쟁 이후죠. 바로 국가총동원법이다. 이건 뭐 너무 쉬운 내용입니다. 가볼게요. 중일전쟁 발발 이후 실시된 것. 네, 정답은 국가총동원법 만들었다. 5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치안유지법 20년대, 조선태양령 10년대, 1차 조선교육령 10년대, 경성제육대학 20년대가 되겠습니다. 30년대 이후 5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지금 뭐 3.1운동과 관련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조금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진상조사단이 파견된 이거는 광주학생 항일운동과 관련된 거예요. 신간회 진상조사단은 광주학생 항일운동입니다. 근데 문제는 고종의 장례식을 계기로 이거 지금 3.1운동이잖아요. 지금요. 그죠? 고종 인사일이니까. 그런데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야. 그런데 옳지 않은 거 고르는데 신간에서 진상조사단. 이건 뭐라고 했다고요? 광주학생 항일운동. 그죠? 정답은 3번을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모두 1, 2, 4, 5번은 3.1운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신민회입니다. 신민회는요. 비밀결사 그리고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되었다. 라고 하는 내용들, 태극서관, 안창호, 양기탁 다 신민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볼게요. 자, 안창호, 양기탁, 비밀결사, 태극서관 다 나왔어요. 키워드가. 더 이상 뭐 어떻게 나와. 신민회야. 신민회되는 거 옳은 거 고르는 거야. 그러니까 정답은 네, 백오인 사건 해체되었다. 뭐 이런 걸 틀릴 수가 없잖아. 그죠? 다 있는데. 복벽주의를 표방한 것은 독립의건부, 13도 창의군 결성은 정미의병, 일제 황무지 계약권 요구를 저지한 것은 보안회, 배제학당 요는 이제 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 문제 이제 대한제국, 대한제국의 어떤 그 활동 내용, 상공업진흥과 지계 발급을 하였다. 이게 이제 답지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고종이 지금 이 대한제국 어떤 그 개혁, 광무개혁을 어떻게 했느냐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정답은 실업교육과 지계화문, 지계발급. 정답은 디귿과 리을을 고른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방문국 통립기무화문은 이건 대한제국 이전 시대죠. 디귿 리을입니다. 자, 이건 이제 국민대표회의와 관련된 내용인데 국민대표회의의 결과 결국 창조파와 개조파 이게 분열이 되었는데 결국 이제 봉합을 못하고 이제 좀 와해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국민대표회의 때 개조파와 창조파가 부딪히는 모습들. 자, 이 내용이 조금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요. 이걸 국민대표회의로 알 수 있는 그 방법이 뭘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키워드가 본 회의는 나오고, 그 다음이 여기 지금 이제 3.1운동. 3.1운동으로서 뭐가 만들어지긴 3.1운동 이후에 열린 회의란 말이에요. 그 회의가 뭘까? 국민대표 회의였다는 얘기죠. 거기서 이제 창조파와 개조파가 대립했다. 1번 고르시면 되는데 2번, 3번, 4번, 5번 요거는 회의가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회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국어 문제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정답으로 해서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산미증식교육과 같은 내용인데 지금 1번의 쌀 부족. 그래서 증산을 하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제 만주 작곡 승인했던 그런 내용들.
자, 지금 만주에 들어왔대요. 딱 나왔죠? 삼미증식 계획이야. 여기 대한 설명을 옳은 것, 네, 쌀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것.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독립협회 결성, 이거는 일제강점기 이전, 국채보상운동도 일제강점기 이전, 메가타 이전, 토지조사사업은 10년대, 삼미증식계획은 20년대.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요, 지금 북로 군정서가 지금 중광단과 연결되어 있음을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가볼게요. 자, 김좌진 청산리 전투, 네, 이 청산리 전투 여기 나오죠? 청산리 전투 중광단, 요거를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정답은 4번.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대전자령에서 일본군을 기습, 한국 독립군이네. 영릉과 조선혁명군, 동북항일연군, 요 30년대 활동했던 내용 단체고요. 인도 미얀마 전선, 한국 광복군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형평운동, 조선형평사, 백정들이 주도했던 그런 운동 아니겠습니까? 20년대에. 자, 백정들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건 형평운동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조선형평사의 주도로 전개되었다. 1번을 답지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신보의 지원을 받아 확대되었다. 요거는 이제 한 말에 있었던 국채보상운동, 평양시작, 물사장려운동, 순종인산일, 60만세 운동, 라이징 선 석유, 원산 총파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건 이제 6.25 전쟁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흥남철수, 반공포로, 석방, 한미상호, 방위조약 이런 거 체결되는데 인천 상륙작전도 6.25 전쟁과 관련이 되겠죠. 자, 6.25 전쟁 여기와 관련된 답변을 적절하지 않은 거. 이게 뭐냐면 9월 28일 서울 수복 이후에 벌어진 상황이에요. 이후에. 그러니까 이거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그 결과 서울 수복이 된 거잖아. 그죠? 그런데 이후를 골라야 되는데 지금 뭐야? 인천 상륙작전이 나왔어. 이게 인천 상륙작전이 있어야 수복을 하는 건데. 이건 이전이죠, 이전. 정답으로 해서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모두 다 이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지금 이제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6.15 남북공동선언이라는 거죠. 바로 김대중 정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입니다. 그러면 뭐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4번 답지 바로 나왔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 노태우 정부, 유엔 동시가입 노태우 정부, 7.4남북 박정희 정부, 이산가족 고향 방문 최초 전두환 정부.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4.19 혁명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3.15 부정선거 결과 결국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고 장면 정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자, 3.15 부정선거니까 4.19 혁명이네요. 그죠?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장면 내각 출범. 오케이? 정답은 2번입니다. 긴급조치 철폐. 요거는 박정희 정부 때. 전남도청 시민군 개업 5.18 민주화운동, 100만인 서명운동, 이것도 박정희 정부 때 유신 때입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진 계기 6월 항쟁이죠. 정답은 2번. 박정희 정부 때 뭔 일이 있었느냐 이걸 묻고 있어요. YH 무역사건이라는 키워드를 주고 이때 있었던 일, 수출 100억 불 달성. 자, 지금 보니까 YH 나왔죠? 박정희 정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기 경제상을 옳은 것 100억 불 달성. 다 나옵니다.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실명제 실시는 김영삼 정부, 개성공단 시작은 노무현 정부, 칠레와 자유무역협정, 뭐 노무현 정부로 볼 수도 있고요. 그 앞에 김대중 정부로도 볼 수 있습니다. 삼저 호황, 이거는 전두환 정부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니까 지금 지금 이제 신군부 들어와서 나타난 그런 모습들이네요. 삼청교육대, 뭐 통금 폐지, 해외여행, 프로야구, 축구 다 전두환, 신군부, 일단 이제 언론기본법 통제를 했었죠. 자, 지금 전두환 정부 시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보도지침을 통해 언론을 통제했다.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금강산 관광의 시작은 김대중 정부, 올림픽 대회 개최는 노태우 정부, 삼풍백화점 붕괴는 김영삼 정부, 양성평등 호주제 폐지는 노무현 정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몽양 여운형입니다. 뭐 좌우합작 운동,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그런 인물이죠. 자,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여운형. 자, 그러면 이 인물의 행동으로 조선 건준이지 않습니까? 여운형. 그죠? 옳은 거 골라볼까요? 좌합작위원회.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민주당 창당 뭐 대표적인 인물 송진우 50총선 이전에 이제 사망하죠. 단독 정부 수립 주장은 이승만, 조선혁명 선언 작성은 신채호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통합 문제인데 경단이라고 하는 게 고구려의 교육기관이라는 사실 요걸 배우면 풀 수가 있습니다. 삼국시대 사람들의 학습 활동이에요. 봤더니 네, 삼국시대니까 삼국시대 고구려 고르면 되겠죠. 3번입니다. 대공리 반고대 고래 사냥 모습, 이건 이제 신석기 시대 이후의 어떤 그런 모습들 또는 청동기 시대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건 간에 이건 고구려 삼국시대는 해당 사항이 안 되고요. 이지연의 만건당 고려 말기 상황이고요. 사계치부법 이것도 고려 송상들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의공주는 이거는 발해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건 이제 분청사기예요. 분청사기인데 여기 지금 분청사기를 고르라고 해서 다. 근데 다가 이게 뭐 토기가 나와버려. 토기가. 아까 봤던 분청사기 전혀 관련이 없죠. 정답을 해서 3번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인데 전태일 분신 사건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죠. 60년대에서 70년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 자, 다음 사건에 영향을 받아 발생한 사실입니다.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전태일이죠. 자, 그러면 골라보겠습니다. 바로 네, 청계 피복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신항공사는 그 미군정 때예요. 빼기법 틀렸고요. 부산에서 조선방직 총파업 사건. 이거는 일제강점기입니다.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거는 박정희 정부 초반이죠. 초반. 60년대 초반이죠. 미국에서 들여온 원조 물자 300선업은 이승만 정부 때입니다. 정답은 해서 빼기법으로 이렇게 가면은 그 맞출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가 있겠죠. 정답을 해서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심화 강의를 모두 마쳤는데 어떻습니까? 판서에 있는 내용들만 제대로 꼼꼼히 공부하셔도 1급을 맞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걸 확인하셨죠. 네, 판서 공부, 개념 공부 꼼꼼히 하신 다음에 기출 풀면서 준비하신다면 여러분들이 1급을 못 맞을 이유가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시켜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될 겁니다. 염려하지 마시고요. 좀 즐기시면서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제가 소망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